이거 저 고소해야 되나요? 신고해야 되나요? 가 훨씬 더 유리하세요. 집주인이 이걸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가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는 이런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 안에서도 3단계로 불복을 해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 모든 불복 절차가 할 수 있다는 것.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조수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저 고소해야 되나요? 신고해야 되나요? 라는 겁니다. 임대인이 좀 형사로 처벌받아서 전과자도 됐으면 좋겠고 심리적으로 압박도 하고 싶은데 경찰서에 갔더니 그래서 고소장 내실 거예요? 이렇게 형사가 물어보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신고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처벌한다라는 건 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 효과가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소가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을 형사로 고소하시기로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고소장을 접수해서 고소인이 되셔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형사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소라는 것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담은 고소장이라는 거를 서류로 경찰서에 접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 임차인분은 고소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 접수나 진정이나 신고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냥 경찰에 112에 전화해서 신고했다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내가 전세 사기 피해를 알리는 경우에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어요 라고 신고 접수만 하시는 경우를 보통은 신고라고 합니다. 차이는 고소장이라고 적힌 서류를 내냐 안 내냐의 차이인 거죠. 자, 그런데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 상담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신고만 하신 거예요. 이미 불송치 결정 났다든가 막 이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러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분명하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소인이 신고인에 비해서 가장 유리한 점 첫 번째는 불송치 결정 났을 때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경찰이 내 사건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볼 때는 그냥 보증금을 못 받은 민사채무에 불과하고 이거는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집주인이 이걸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가 좀 애매하네요? 이러면서 나는 속은 게 명백한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검찰로 안 보내고 끝내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 고소인은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을 해서 검사가 내 사건을 다시 한번 서류로 읽어보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인은 이런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셔야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고소해라 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검사가 서류 심사로 우리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기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 같은 걸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럼 나는 상사검사한테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하시면 고등검찰청에 항고라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라는 절차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찰 안에서도 3단계로 불복을 해서 다시 한번 다른 검사들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 모든 불복 절차가 고소인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수사 진행 경과나 여러 가지 결과 같은 거를 통지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것도 은근히 굉장히 필요한 권리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수사 진행 상황이라고 해서 무슨 경찰서 누구누구입니다. 귀하가 고소하신 사건 번호 몇 번 사건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 아니면 몇 번 사건은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 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째깍째깍 알려줘요. 그래서 고소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절차 진행하는 데도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소하셔야 되는 이유는 형사 절차에서도 돈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이 신청 권한이 있는데 고소인이 아무래도 명백하게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근데도 저는 고소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범죄를 허위로 고소한 사람은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법을 몰라서 사기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돈 안 받은 건 맞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처음부터 이 집 상태를 속인 것도 맞는데 내가 만약에 사기로 고소했다 안 되면 어떡해요?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꿀팁이 뭐냐면 사기 고소에서의 무고 인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요, 무고가 될 정도의 허위 신고라는 거를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거짓말하는 정도, 내가 팔이 안 부러졌는데 부러졌다고 거짓말하는 정도로 명백하게 허위라는 게 증명되는 사건에서만 무고를 인정하고 있고요.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들은 이게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사기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셨다가 무혐의가 나더라도, 아니면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왕에 마음을 먹으셨다면 신고 말고 고소를 하시라는 겁니다.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권리들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겠죠.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분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 법률사무소 더 든든을 치시고 채팅으로 들어오시면 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